권영철 기자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기자. 오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세계의 재판으로. 세계의 재판. 네. 우선 아까 김경진 의원은 5년 얘기했는데 네. 권영철 기자는 어떤 판결 나올 거라고 보세요? 꼭 예측해야 되는 거죠? 뭐 자유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사실 이게 뭐 판결을 사전 오늘 오후에 나올 걸 예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측을 한다면은 저는 7년 이상의 중형을 예상합니다. 7년 이상? 네. 지금 뭐 집행유예다, 무죄다 이런 소문까지도 도는데? 어쨌든 이재용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5가지인데 이 혐의 중에 벗어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뇌물 공여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위정 등등 다 중한 범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7년 정도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권영철 기자 생각은 그렇고 네. 두루두루 취재해 보셨잖아요, 법조인들. 네, 대체적으로는 어땠어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에서부터 집행유예, 심지어 무죄를 예상하는 사람에게까지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SNS나 사무실 등에서는 가볍게 아이스크림 내기, 팥빙수 내기, 커피 내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법조인들에게는 이제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압도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법조인들이 이제 이렇게 유죄를 예상하지만 만에 하나 무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죄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법관 출신의 한 A 씨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증거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5년 이상의 중형 선고를 예상한다고 했고 고검장 출신의 한 원로 변호인도 중형 선고를 예상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찰 고위 간부 특검 관계자들도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년에서 7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사실은 권영철 기자가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도 그렇고 8대0 이거 비롯해서 다 맞췄어요. 어쨌든 잘 맞췄던 그 취재를 하면서 한 거니까. 7시간 전에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7년 얘기 지금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관심이 높은데 지금 저 청취자들 중에도 소소하지만 내기했습니다 하는 분이 많을 정도로 많은데 법정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은 TV 중계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중계뿐만 아니라 촬영 자체를 불허했기 때문에 법정에 선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장충기 등 삼성 관계자의 모습 그리고 재판부와 방청객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417호 대법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제일 큰 법정, 유일한 법정이거든요.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을 받는 법정이고요. 또 여기죠. 그리고 역대 중요 재판들이 여기서 다 해왔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걸 볼 수 없게 됐다는 좀 안타깝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대법원이 얼마 전에 1심과 2심에서도 선고는 중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그래요. 규칙을 개정했었잖아요. 대법원 규칙 개정했죠. 중계 관련 규칙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도 관심이면은 중계 허용하지 않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중계 허용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난 7월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이걸 개정을 하면서 이제 대법원이 보도자료에 어떻게 밝혔냐면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 심뿐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어요. 크게 뉴스가 됐었어요 그때. 사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당연히 이재용 재판, 박근혜 재판은 하는구나. 중계되는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재판부의 판단으로 불발이 그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럴 거면 뭐 때문에 왜 바꿨는가? 규칙을 바꿨을까 하는 게 나오는데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재판장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정황, 공익과 사익의 비교 다 따져서 판단해라라고. 재판장이라 하면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의 재판장. 재판부의 재판장. 담당 판사. 재판부장이 되는 거죠. 재판부가 공개 불허를 결정한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인들이 모두 중계를 원치 않는 데다가 촬영 중계로 실현될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들의 불이익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요, 권영철 기자. 네, 네. 이 의견대로라면 네. 어떤 재판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이게 이제 이 재판부가 불허 이유 중에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촬영 중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바 없고 예. 다만 판결 선고가 촬영 중계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만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법원이 규칙을 바꾼다고 바꿨지만 그거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판결 선고도 가능하도록 달랑 그거 넣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다. 아하. 그리고 다른 재판도 피고인들이 뭐 나는 중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고 어떤 피고인이 하시오 이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법원의 결정을 하급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법원이 3개의 재판 앞두고 규칙을 바로 그 앞에서 바꿨기 때문에 중개를 사실은 염두에 둔 거다라고들 다들 해석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서 혼란이 온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잠시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이거 헌재 이정미 재판관의 예. 탄핵.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중계를 하는 이유들이거든요.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그 선고되는 장면을 보는 것 차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크잖아요.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대부분이 바꿀 때는 이걸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 그렇죠. 국민들이 다 보고 싶어하는 그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하는 그때만이라도 좀 중계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런 걸 의식해서 한 건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하급심에서도 재판 중계가 가능한지 연구를 해오긴 했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그럼 영향을 주긴 준 거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앞으로 있을 것들이. 좋죠. 좋죠. 그러니까 중요 재판이라고 명시해서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재용 재판, 박근혜 재판을 염두에 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속내에는 그게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 놓고는 지금 별로 달라질 게 없다면 왜 개정한 거예요? 이게 양성태 대법원장이 2011년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대법원이 재판 중개 문제, 허용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문제는 양성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사법부가 보수화가 아니라 수구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이 9월 24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맞습니다. 그전에 뭔가 업적으로 내세울 걸 찾았던 게 아닌가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로 뒤숭숭하잖아요. 뒤숭숭하죠. 이런 와중에 국민들에게 뭔가 어필할 이슈를 덮기 위했거나 뭐 그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닌가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중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렸는데 그랬는데. 대법원이 어느새 헌법재판소보다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뭔가 반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꿔는 놨는데 사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도 중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면? 재판부의 의견대로만 그렇겠지만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일단 재판장이 다르고요. 이재용 재판은 첫 재판 기일도 공개가 안 됐지만은 박근혜는 재판 공개가 법정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달라질 거다. 대법원도 그 결정은 이 재판장의 판단이고 요거는 이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요. 특검에서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뒷얘기가 이런 거였군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